옛날 경주에 김기문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비록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원래 집안이 부유한 데다 홀어머니의 지극정성에 부족할 것 없이 자랐죠. 김기문은 나이가 들어 무예를 닦아 묵과에 급제하기까지 합니다. 급제를 하고 나니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람 마음인가? 뇌물을 높은 사람에게 바치면 더 높은 벼슬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높은 벼슬길에 안달이 난 김기문은 어머니에게 서울에 가서 높은 벼슬을 받아오겠다고 큰 소리를 탕탕 치며 1000꿰미의 돈을 받아 서울로 갑니다. 김기문의 어머니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이 잘 된다는 일이라기에 선뜻 큰 돈을 내어주었지요. 그렇게 1000꿰미의 돈을 받아낸 김기문은 무조건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그 길로 뇌물을 바치면 좋을 만한 벼슬아치를 찾아다니고 연주를 만든답시고 흥청망청 마시고 노느라 금세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다시 돈이 필요한 김기문은 어머니께 손을 벌립니다. 어머니께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정승과 판서와 안면을 튼 지는 한참 되었고 돈을 조금 더 드리면 고을 원님이나 장군 자리까지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처음엔 어머니 볼낯이 없어 죄스러웠지만 거짓말도 하다 보니 능청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머니는 더 높은 자리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그저 마을 원님만 된다 해도 내 귀한 아들이 바라는 일인데 얼마인들 아까울까. 어머니는 땅과 집안의 가구들을 팔아 아들의 손에 1000꿰미를 들러줍니다. 큰 돈이 있은들 아무개가 무슨 수로 원님 자리를 얻겠습니까? 흥청망청 마시고 도박하느라 한량짓만 했는데 말입니다. 땅 팔고 집안 가구 팔고 마련해준 1000꿰미는 1년도 못 쓰고 동이 났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어 사람을 시켜 어머니께 돈을 해줄 것을 재촉합니다. 매번 그렇게 밑빠진 독에 붙는 줄도 모르고 오직 아들만 믿고 돈을 보내주다가 집 팔고 노비 팔아 결국 모든 재산을 날리고 남의 집 행랑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기문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큰 불효를 했구나.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놀다가 집안 다 해먹다니 어머님 얼굴을 어떻게 뵙지. 이제 80깸미 정도만이라도 여기서 흥청망청 쓸 것이 아니라 고향에 내려가 단 몇 달이라도 어머니를 잘 모셔야겠다며 마음 깊이 후회하고 깨우쳤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마저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에 내려가기로 합니다. 자신과 함께 놀던 도박꾼이니 능청 잘 떠는 이야기꾼 청지기들과 인사를 나누고 말을 재촉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김기문은 성을 나와 고향으로 가던 중 말에게 죽을 먹이러 주막에 들립니다. 그에는 흉년이 들어 그런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그런데 주막 앞에는 어떤 여인이 옷도 제대로 못 걸친 채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칼바람이 부는 엄동설 안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김기문은 막 밥술을 뜨다가 그 모습을 보고 여인을 불렀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여인에게 자신이 채 뜨지도 않은 밥상을 주고 돈 2깸미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거지라도 옷을 잘 입은 거지한테 찬밥덩이라도 적선하는 법이라오. 이것으로 옷 사 입으시오. 오갈 곳 없는 거지이지만 눈망울에 총기가 느껴지고 본디 생김이 어여쁜 처녀였습니다. 나리는 어디 사는 뉘신지 함자라도 알고 싶습니다. 나는 나리감이 못 되는 사람이오. 그저 경주에 사는 김선달이오. 다시 서울엔 언제 오십니까? 이제 영영 다시 서울에 올 일은 없을 것 같소. 김기문은 벌써 말을 타고 떠나갔습니다. 주막 주인은 지나가던 나그네가 거지를 도와주는 것을 보고 이 추위에 굶주리고 있는 것을 모른 채 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헌 못한 벌을 주고 부엌일을 도와주면 밥을 먹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 여인은 주막일을 거들어주며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배 장수 하나가 쉰근 정도 되는 담배 한 짐을 지고 팔러 왔습니다. 담배가 제법 좋은 것을 보고는 주막 주인이 가격을 묻습니다. 담배가 시란이 좋소. 얼마에 팔려고 하시오? 2깸미 정도면 팔 겁니다. 그때 처녀는 그러면 그 담배를 저에게 파십시오. 얼마 전에 선달님이 주신 돈이 있는데 딱 2깸미네요.
처녀는 무슨 생각에선지 지난번 김기문한테 받은 돈으로 담배를 샀지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5월이 되자 처녀가 두 꿰미 주고 산 담배값이 크게 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 여인은 가진 담배를 20개미에 팔아 10배의 이문을 내었습니다. 그리곤 주막 한 칸을 세내서는 과일이며 생강 마늘이며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팔기 시작합니다. 싹싹하고 계산에 밝아 장사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겨울엔 몇 배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점포를 늘려 종이나 비단같이 값비싼 물건들도 팔며 장사가 더 커졌습니다. 10년간 매해 풍년이고 태평성되어서 풍년오리가 길에 널리고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과 장사치들이 장사를 위해 서울로 모여들어 서울 인근의 객점들은 날마다 10배에서 많게는 100배씩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이제 처녀는 돈 걱정이 없으니 객점 옆에 큰 집을 사서 발을 내리고 앉아 편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객점 주인이 얼굴도 이쁜 데다 돈 많은 처녀라고 소문나면서 그녀와 혼인하려고 하는 남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줄을 서 객점 문턱이 다 닳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남자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양민의 무남동료 외동딸로 태어나 먹고 살 걱정 없이 살다가 흉년이 계속되어 병으로 부모님마저 여의게 되었습니다. 일가친 척 하나 없는 처지라 걸식을 하다가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갈 때 마침 김선달이라는 분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고 간 두께미의 돈으로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 모든 게 선달님이 주신 것인데 아직 그 은혜를 못 갚고 살아 있습니다. 하여 오직 선달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니 다시는 그런 말씀 꺼내지 마십시오. 하며 자신에게 밤낮 없이 구애하는 남정네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인도 안 한 채 처녀의 몸으로 김선달을 기다리기 시작했고 그런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양반이 경주로 벼슬을 하러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신관을 맞이하기 위해서 경주에서 이방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인은 사람을 시켜 경주에서 온 이방을 모셔오게 했습니다. 거쳐야 할 곳을 찾을 거라 생각해 발빠르게 움직이게 한 것이죠. 일면식도 하나 없는 자가 재워주고 먹여준다니 긴가민가 속는 셈치고 이방이 왔습니다. 이방이 오자 여인은 술상을 내와 술을 대접하면서 묻습니다. 혹시 경주에 계신 분 중에 김선달이란 분을 아십니까? 경주에 김씨 성을 가진 선달이 서너 명쯤 되는데 어떤 김선달인지. 저도 정확한 성함은 모르지만 왼쪽 볼에 콩알 만한 사마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사의 곁방에서 집신을 팔아 살고 있는 김선달인 듯 싶은데 선달님이 왜 집신을 팔아 사십니까? 부인은 그 선달에 어찌 사는지 모르는 모양이군요. 10년 전에 선달이 국어를 왔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이 가난해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돈과 곡식을 보태주었지요. 그러고는 3년이 지나 상복을 벗고 찾아왔는데 점점 사람이 혼이 빠져서는 모습이 딱 거짓골을 하고 살다가 결국엔 옷도 다 해줘 몸을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가리고 다니기에 왜 일을 해서 벌어먹지 않느냐고 꾸짖었더니 집신을 삼아보겠노라며 짚을 한 단 얻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왔는데 꽤 쓸 만큼 집신을 삼아서는 매일 서너 켤레씩 장에 내다 팔아서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아가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찾나요? 실은 이방님께 청이 있어 이리 모셨습니다. 이것을 갖다 쓰시고 본전은 그 김선달님에게 제 편지와 함께 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 흘리던 여인은 김선달 앞으로 이제껏 자신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김선달을 기다렸는지 절절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을 살리실 때는 인정이 넘치시더니 잊으실 때는 박정하기 그지없으시군요. 이제야 선달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사정이 안 좋다고요. 제가 적은 돈을 보내니 일단 쓰시고 어서 올라오셔서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며 편지를 맺어 이방한테 주었습니다. 여인은 이방에게 심부름값으로 두둑히 넣어주고 서울장에서만 파는 진귀한 물건도 챙겨주며 편지와 돈을 잘 전해줄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경주로 다시 내려간 이방은 김선달에게 돈과 편지를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서울에서 김선달을 아는 사람이 준 것이라고 하자 혹시 벼슬을 얻겠다고 돈을 펑펑 쓸 때의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했지만 돈까지 보내줄 만한 사람은 없었죠. 불을 켤 기름도 없었던 김기문은 이웃집에서 기름을 빌려 겨우 불을 켜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 물 쓰듯 써대야 찾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도무지 알 길이 없었죠. 편지를 다 읽은 선달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천 꿰미의 재산을 받아먹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는데 단두 꿰미의 돈을 받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갚다니. 김선달은 보내준 돈으로 의관을 마련해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김선달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버선발로 맞이하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왔다 해도 이처럼 반가울까요? 처녀는 울며 불며 기뻐하며 말합니다. 그 옛날 저에게 주신 두 꿰미의 돈이 지금은 2만 꿰미가 넘었습니다. 만 꿰미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선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달님만 허락한다면 선달님의 아내로 살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 청을 받아주십시오. 벼슬자리도 제가 주선할 터이니 그 또한 마다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김선달은 10년 전에 두께미를 적선해주고 얼어 죽어가는 목숨을 부지해준 거지신세였던 처녀를 만나 벼슬도 얻고 색시도 얻고 천하에 남부러울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많은 소원을 이루게 된 것이죠. 한때 벼슬자리에 눈이 멀어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어머니께 불효를 저질렀지만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가진 걸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착한 심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짓 신세가 되어 목숨을 부지해준 은혜를 잊지 않고 보온한 처녀의 고운 심성을 하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을 도울 줄 알고 고마움을 갚을 줄 아는 선달과 처녀는 불쌍한 사람을 거두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